지상 최대 쪽집게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셜록 홈즈, 취업계의 수사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기업 한 곳을 저희가 정해가지고요. 그 공채 합격의 비밀을 쏙쏙 뽑아내는 공채를 잡아라. 저희가 어제부터는요. 현대자동차 그룹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HMAT 인적성이었죠. 오늘은 공채 과정의 첫 관문이죠. 자기소개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엄청난 분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화면으로 보시죠. 서류 광탈은 내가 막는다. 자소석의 연금술사 한정현. 네, 안녕하십니까. 한정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정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네, 네. 얼굴을 뵈니까 어디 외국 갔다 오신 것 같아요. 탔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올 초에 계획했었던 그런 그 예정대로 독일과 체코, 네덜란드를 좀 다녀왔습니다. 오, 네. 네덜란드? 네, 네. 대표님. 후이테 모르겠? 자, 이게 네덜란드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반장님. 제가 오늘 반장님의 그 부분을 딱 경험하면서 미리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취업을 위해서는 모든 걸 봅니다. 저희가 네덜란드의 공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수민 씨 나오셨습니다. 수민 씨. 후이테 모르겐? 좀 당황스럽지만 후이덴 모르헨 김수민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어만 좀 더 잘 안다면 계속해서 말을 해보고 싶지만 바닥에 드러날 것 같아서 이쯤 하고요. 오늘 바쁘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자동차 그룹 분석하고 있죠. 갈 길이 옵니다. 바로 가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저희가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요. 취준생들이 엄청나게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만큼 직원도 많이 뽑아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41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하죠. 그 핵심 가치 기준으로 그 그룹사 전체적으로 내재화된 인재를 조금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외에도 외식업체 아니면 그 서비스 업체 이런 어떤 부분도 지금 다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큰 그 채용 규모로 말씀드리면 굉장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준생들은 현대차 그룹 하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차, 또 현대중공업 이 정도밖에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데요. 그 계열사 중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하고 좀 잘 맞는, 직무 부분으로 잘 맞는 기업을 선택해서 하신다고 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 안으로 구성원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취준생들 사실 41개 계열사 다 알기 어렵죠. 하지만 만약에 현대자동차 그룹을 가고 싶다면 이 41개 계열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의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를 잡아라, 수사 개시! 자, 대표님, 제가 사실 공채를 잡아라 스타일로 여쭤보기 싫었는데 여쭤봐야 될까요? 우리 급하고 우리는 확실한 것만 원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여쭤봅니다. 2015년도 하반기 현대자동차 그룹의 채용 전망 어떻습니까? 자, 저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매우 양호하다. 굉장히 양호하다고요? 사실 요즘 현대차가 예전만큼 실적을 못 내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자주 봐왔거든요. 그래서 채용 인원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 기업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대외 요소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엔저 현상으로 일본 차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인재에 관련된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채용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숫자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네. 9,500명 중에 신입 직원 채용 그 대졸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한 6,800명 정도로 야, 규모가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구나. 네. 이게 회사가 크다 보니까요. 채용의 규모도 엄청나군요. 네. 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6,800명 규모면은 그 안에 엄청난 인재들이 들어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차의 가장 네. 그 기업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히 그 R&D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직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연구 장학생이라든지 계약학과 그리고 이런 어떤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재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대표님, 네네. 제가 사실 아는 분들 중에 이 현대자동차에 이 인사 채용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경쟁사는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쭤봤어요. 삼성전자 분에게 맞다. 우리의 경쟁 회사는 현대자동차다. 그래서 아니 여기 자동차에서 여기는 그냥 전자회사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R&D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요. 인재 싸움이 장난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네. 그 자동차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네, 네. 부분이 아니고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 쪽 네. 보게 되면 거의 소프트웨어라든지 R&D 전자기기 쪽이 굉장히 많이 네.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R&D 인원에 관련된 부분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까지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대단하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요, 대표님, 인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현대차의 인재상이 네. 도전과 창의, 열정과 협력,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이렇게 있는데 약간 학교 교훈 같기도 하고 사실 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어떤 점을 부각시키면 좋을까요? 자, 현대차 그룹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그냥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보단 조금 더 다른 비중을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그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성과에 관련된 그리고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높이 산다라고 그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는 활동을 좀 피하고 그 대회 그리고 외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꾸준히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귀에 걸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피하라라는 건데요. 사실 취준생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런 부분이라고 그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관련된 그 자신만의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창의력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좀 좋은데요. 네네.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단순히 그냥 스펙, 해외 우리가 가게 되면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봉사활동,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외 활동을 명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 부분으로 어떻게 매칭을 하는 게 조금 주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대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무슨 그 전자계열의 R&D 쪽을 지원하는 친구가요. 놀이동산에 서포터즈 활동을 했던 거를 자기 경력으로 써가지고 야,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사 담당자들도 그런 점들을 많이 보는군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많이 이 활동을 하고 그 연관성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게 또 긍정적으로 보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집어넣는다고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좀 덧붙이자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대부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 변화가 되었어요. 그 어떤 부분을 변화가 됐냐면 개인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스펙보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기준 항목으로 좀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단순히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실제 글로벌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능력, 경험치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한 사례로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토익 같은 어학 시험의 고득점에 연연하기보다는 외신들을 꾸준히 보면서 세계의 흐름 같은 것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대표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취준생들이 지금 원하는 딱 그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 그거 있죠? 아시죠? 대표님, 그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삼성그룹을 다뤘던 첫 방송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실제 합격 자소서 맞죠? 맞아요. 대표님, 합격 자소서 어떤 애들이 합격했는지 걔는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우리도 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단서가 준비돼 있죠? 네, 자 물론입니다. 여기 현대차 영업 지원 분야의 합격 자소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취준생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그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긴 하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그렇죠. 내용이 약간 변했다라는 거 우리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스펙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스펙을 말씀드리면 뭐 학점은 3.6 그리고 토익 870점, 전공 경제학과, 토픽은 IH,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 8급 정도 이런 어떤 친구고요. 영어는 잘하네요. 이 정도면 스펙이 좋은 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노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거는 이 친구에 관련된 기준이고 저보다 훨씬 더 낮은 지원자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지원 동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원 동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분야 합격 자기소개서 예시를 재구성한 글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중고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호주 딜러가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서 현대 브랜드가 좋다며 자신도 제네시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입지에 대해 놀랐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구형 소나타를 사서 8개월 동안 잘 타고 다시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되팔 때 제가 구입했던 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수입차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반면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소폭 하향세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현대자동차의 국내 영업본부가 10년 만에 강남 대치동으로 옮겨간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가듯 내수 판매 사령부를 아예 수입차의 메카 지역으로 옮겨 수입차 브랜드와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현대인이 되어 국내 시장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현대자동차의 국내 영업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적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 열정, 행동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함께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잘 썼네요. 저는 사실 자소서 읽어보면 안 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술술술술 넘어가는군요. 이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그 경험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험이 다른 그런 취준생들과 좀 차별화가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사실 어학연수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든. 그런데 이분이 직접 중고차 딜러를 찾아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쵸. 야, 나 물건 사고 싶은데 좋은 거 없냐 그랬더니 현대차를 얘기했는데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적극적이잖아요. 난 못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영업직 같은 경우는 특히 낯선 환경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영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고객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도 하고 판매 전략 같은 것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도 이겨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적극적이다. 고객을 처음 만나도 막 얘기할 것 같다. 딜러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제네시스냐, 난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야 영업을 뽑을 때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뽑고자 하는 인재상을 이 지원자는 알고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내가 경험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작성한 페이퍼 안에서는 아주 면밀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최근 소식 같은 것들도 잘 알고 있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도 좋지만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후반기 그 뒷부분에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네. 같이 그 조직원 안으로 들어가면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니까 저는 뭐 여기서 졸업 후 현대자동차 입사해 현대인이 되어 국내 시장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인. 저는 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그 방향성에 관련된 네. 부분이죠. 목표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접근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금 이 이야기도 굉장히 좋지만 조금 더 그 인사 담당자가 요하는 부분으로 접근이 됐을 거다. 네. 수민 씨가 볼 때 수민 씨도 많이 썼죠, 이런 거. 엄청 썼잖아요. 네. 참 좋다라고 느꼈던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저는 일단 모두 다 교환학생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가죠. 네, 근데 이런 데서 교환학생을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내세우면서 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점이 잘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네. 현대차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다는 느낌이 잘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 기사를 보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관심이 없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분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직 내부에서 원하는 그러한 역량을 좀 굉장히 그 미션과 목표를 좀 명확히 잡고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이 지원자가요? 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직무 부분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게 되면 네. 낯선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 도전이 나타나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낯선 환경에서 무언가를 사러 간다? 이거 쉽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작은 경험이 내가 해당 직무와 굉장히 잘 연결되게 연결고리를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영업 분야라고 하면 뭐 전공을 이 분야 뭐 예를 들면은 영업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경영 뭐 이런 게 아니라 열어놓는 그 직군이죠. 맞습니다. 완전히 오픈입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인사 담당자도 고민을 할 텐데요. 이분이 딱 뽑혔다는 걸 보면 영업 직군이 원하는 형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의 상을 딱 잘 맞춘 건데 그게 적극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적극성과 그리고 내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요. 지금 저희가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 잘 체킹해 두시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그룹 자소서 공략을 위한 포인트가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현대차 그룹의 부분에 대해서, 자, 그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접근을 하되, 네. 그 본인의 경험, 능력을 찾아서 연관성을 좀 지어서 자기소개서에 나만의 이야기를 조금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주관적인 서술을 할 항목에는 네. 나의 필살기를 좀 녹였으면 좋겠다.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피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피해야 할 항목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정확한 경험과 인과관계를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네. 부분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낸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네. 자, 결과가 생긴 이유, 내가 네. 이거를 왜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았지? 이런 부분이 네. 지금 인사 담당자가 좀 네. 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책임감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책임감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 있죠. 네, 이런 네. 부분, 그 순간을 어떻게 내가 잡았는지 이런 네. 부분을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대표님께 말씀하신 게 스펙보다는 남다른 성취 경험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점수가 얼마입니다, 영어가 얼마입니다, 전 학벌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영업 직군을 위해서 또는 뭐 연구 개발을 위해서 자동차를 좀 더 내가 알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었고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보다는 내가 그냥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는 리더였어요, 회장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그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제가 고객을 많이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고객을 만나서 고객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대처 능력이 늘었습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하나. 네, 맞습니다. 예. 한 줄 포인트로 조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드리면 네. 스펙보다는 조금 남다른 성취 경험 이런 네. 어떤 부분이 네. 지금 관심 분야에 관련된 창의적인 그런 네. 어떤 부분과도 연관이 되고 네, 네.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네. 지금 관심 분야에 대한 얼마나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관성 없는 활동은 피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현대차 그룹을 준비하신 취준생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경험 같은 거는 단번에 쌓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저희가 시간 남으면요 무조건 짜냅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조언 있을까요? 자, 조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그래도 현대차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으로 2014년도 같은 경우 네. 지금 그 상시 채용 형태로 지원의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런 네네.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핵심적인 가치를 적용해서 그 네. 주요한 직무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상시 공채 형태가 있으니 기업에서 평가하는 핵심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 가치를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가치가 네. 지금 아까 그 수미 씨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직에 관련된 그 관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지금 역량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글로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나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관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오늘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방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떡하냐. 나 현대자동차 지원해야 되는데 할 때는 유튜브에 공채를 잡아라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민 씨. 네. 고향이 울산이라면서요? 네, 고향이 울산입니다. 그럼 주변에 그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부모님 현대 다니시는 분 이렇게 하면 손들어라고 했을 때 거의 70~80%가 손을 들 그 정도로 정도였어요? 네, 현대를 정말 많이 다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아닌데 네. 무척 반갑고 또 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랬군요. 오늘 되게 내가 가야만 되는 회사 얘기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곳이 저의 직장입니다. 그럼요. 공채를 잡아라 꼭 계셔야 됩니다. 우리 네. 수민 씨를 위해서, 구민 씨를 보기 위해서 꼭 본방사수하는 팬층이 생겼다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자, 대표님 오늘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취준생들이 현대자동차 들어가려면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네네. 뭐 흔히 하는 말로 상위 1% 안에 들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자소서 전문가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과
느낌적인 느낌. 자, 느낌이라고 하게 되면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취 경험을 조금 남다른 부분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야기화 시켜서 해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건 뭐 현대 자동차 그룹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네.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인재상하고 예를 들면 삼성자동차가 원하는 인재상이 완벽히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재상이 원하는 바를 나의 현재의 모습과 잘 매칭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전달할 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난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라고 흔히 말하는 늘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그 기업, 즉 오늘 얘기하는 현대자동차 기업과의 인연이라거나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어떠한 직무 역량과의 연관성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직무에 관련된 나만의 좀 능력을 좀 연관성 있게 작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반기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페이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진짜 엄청 고생하셨어요.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기업을 집중 공략해서 합격의 단서를 찾아가는 공채를 잡아라.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기소개서 분야를 파헤쳐보았습니다. 자, 내일은요 마찬가지로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면접 분야를 볼 겁니다. 여러분 면접도 몹시 중요하니까요. 내일 또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찌빵!